몰락시키는 한수 몰수복수 19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국군 포로 미송환 국군 포로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한 대표 하시는 그 사단법인 6.25 국군 포로 가족회 이 단체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국군 포로 가족들이 회원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 탈북자시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좀 어떻게 힘도 약하고 좀 모르는 게도 많고 해서 이게 한국에 있는 그런 NGO 단체들이라든지 이쪽에도 많이 우리 고문이나 이렇게 해서 명예회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차니까 국방부에서 또 반대하더라고요. 이게 우리한테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붙으면 안 된다고. 지네가 도와도 안 주면서 이래. 또 여기 민간단체 그 사람들이 네. 저를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데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단체가 기본적으로 지금 하는 일이가 그게죠. 우리가 2004년도 5년도 이때부터 우리 아버지들이 그 명예회복과 그걸 정부에다가 비춰가지고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제대로 안 하니까 우리가 국방부 주무관처 그 군기통제과 주무관처 그 승인으로 거기 6.25 사단법인 6.25 국군 포로 가족회라고 정식 발족해가지고 단체를 2007년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 하는 일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이 안보 대한 게 그게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국포로들이 삶과 우리 국포로 자녀들이 삶 이거를 그래서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이거를 대적으로 알려서 안보로 강화를 위한 그런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저 현충원 정화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저 DNG 창간 모르는 거 많지 않습니까? 비무장지대. 네, 비무장 DNG 창간 그리고 이제 거제도 포로 수용소라든지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국군포로 가족들 저 탈북 되는 거 그것도 들어 지금 조직도 해가지고 군내내 국군포로 가족 그저 한 명 지금 탈북시켜가지고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지금 국군포로 탈북도 도와준다, 협조를 해주고 그런 의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국방부에서는 하지 못하게 국군포로 가족이 이 탈북도 우리가 나서서 도와 못 주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한 명 내가 끌어들여왔는데 단단히 이제 총맞을 준비하라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탈북자들 데려오는 거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법으로 불법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교회나 개인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들여오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부에도 계속 들었잖아요 한 선생님한테. 근데 이게 국군 포로들이 인정받고 보상받는 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월 14일 날에 우리나라 연합뉴스에도 크게 났고 국군 포로 한모 씨가 북한 김정은을 대상으로 이렇게 피해 보상을 해라 해서 1억 6천을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법원에 제기가 돼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북한 대사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전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통해서 그걸 전달하고 만약 이것이 승소하는 경우에는 그럼 김정은이가 자기 주머니에서 1억 6천을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 중국이나 일본에 북한 배들이 정착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이건 무조건 줘야 된다, 보상을 해야 된다 하게 되면 그 배를 압류를 해가지고 돈을 주는 그런 게 이제 아직은 지금 미래형이지만 지금 진척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한 선생님한테 포기하지 말고 왜냐하면 아직 우리 국민들이 국군포로라는 사람들이 워낙 이렇게 작잖아요. 범위가 작고 또 이제 너무 이렇게 좀 많이 탈북자들로 인해서 우리 탈북 사회가 좀 많이 좀 복잡한 것도 있고 많은 갈래들이 많기 때문에 몰라서 관심을 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정부나 국방부가 하는 그런 태도나 이런 데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신금을 울려야 할 대상은 국민들이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우리 방송을 많이 보시고 이런 게 또 다른 타 방송들에서 퍼가지고 나가서 이 사람들은 우리 국민이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러면 우리 정부나 국방부에서도 이렇게 좀 다른 타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걸 저는 좀 바라보게 돼요. 근데 이제
이제 그런 이제 북한에다가 이제 네. 그 김정은을 승소했던 거 그거 어디서 하는 아까 겁니까? 이제 승소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거 어디서 조직하는 겁니까? 그거? 그거는 이제 개인이 우리나라 법원에다가 2명이 예, 이렇게 소송을 냈어요? 했어요. 그래 지금 진척 중이에요. 진행 중입니다, 진행 소송이. 중이에요. 예, 네. 14일 날에 이제 한 보름 전에. 예,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일 거고. 그분은 어떤 분인데? 그러니까 그분은 그 한모 씨라고 북한에서 그러니까 우리 나갔다가 이게 남침 전쟁 때 북한에 포로가 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3년 동안 33개월을 지하 갱도에서 일했대요. 네. 그러니까 그 후에는 사회로 나왔는데 그 33개월 동안 자기가 그 노력, 그 모든 그런 네, 착취 받은 걸 보상받겠다. 그래서 1억 6,400 뭐 얼마라고 그걸 원래는 김정일이나 김일성이한테 받아야 되는데 이제 다 죽고 없으니까 이게 연대적으로 지금 현 지도자한테 받겠다. 이래서 김정은을 대상으로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지금 우리 법원에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2년 전만 해도 국군 포로 이생환 국군 포로가 500여 분 정도 생존해 있는 걸로 이제 저희가 추정을 했고 또 박선영 전 의원께서 하시는 이 사단법인 물망초에서는 지금도 그 생환 국군 포로 그러니까 직접 이제 자력으로 대한민국으로 오신 분들 이렇게 저녁 대접도 하고 점심 대접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만 그분들과도 교분이 있으신가요? 국군 네. 생환 국군 포로. 예, 예. 제가 저 물망초가 보자 저기 2013년도가 그때 저 조직됐을 겁니다.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예, 저 박선영 전 의원님이 이게 국군 포로들을 위해서 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왜 또 이 지금 자라는 세대들한테도 이거 알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난 여기 와서 그분이 차마 아마 제일 많이 이거 국군 포로들에서 관심 갖고 많이 일한다고 볼 겁니다. 제가. 꾸준히 활동. 예, 꾸준히 활동. 그래서 국군 포로 알리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온 분들에 대해서 이 많이 이 대접도 많이 네.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국군 포로들이 여기서 왔다가 돌아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워낙 고령이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사망된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장례식도 돌아갈 때 이 국방부 국장이라든지 네. 이런 걸 못했어요. 여태까지는. 예, 여태까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아니, 왜 그거는 안 된 거죠? 근데 지금 그 옛날에 전에는 이 국군 포로들이 여기 와서 다 이제 제대되고 이렇게 제대식 다 하게 되면 저 국가본처에서 관리하게 됐거든요 원래. 근데 이 사람들 이제 다 국가본처에 원래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넘어 안 가고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더라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게 그걸 또 위탁해서 하는 게 어디서 하냐면 지금 그거 원래 우리 국군 포로 가족회가 원래 했는데 우리가 일 잘못하는지 어떻게 뭐 잘못해가지고 저 북한 인권정보센터인지 여기서 지금 관리해요. 근데 그분들이 또 그게 예산이 얼마 나오냐? 정부 예산이 국방부에서 1억 3천 얼마란 돈이 나와요. 그게. 지금 몇 분이 나와 계신 거죠? 생환 국군 생환 포로가 94년도 조창호 소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81명이 왔습니다. 지금. 네. 지금 생전에 계시는 분이 37명입니다. 그럼 다 돌아가시고. 예. 나머지는? 금년에도 지금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게 저 원래 다 이 돌아가실 때도 물망초란 데서 이게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1억 3천 예산을 받아가지고 물방초가 아니라 그 북한 인권. 이제 센터에서 네. 그 윤여상 씨가 네.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네. 국군포로가 북한에서 결혼도 하고 적국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국군포로 아니래요. 그럼 그런 주장을 하는 분도 계시다. 네, 인권운동 한다는 사람이가 그런 소리 네. 해요. 자기가 평양 2번 가봤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렇게 주장적으로 말한 사람이 그 사람이. 잘 살더라. 뭐. 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그다음 국군 포로가 저 세상에 적국에 가서 포로가 돼서 적국에서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송환을 안 시키니까 할 수 없이 그러게요. 살기 위해서 본인은 돌아오고 말도 안 싶은데 되는 말을. 뭐 아니 또 못 가게 국가에서 하니까. 또 강제적으로 또 결혼시켰습니다. 결혼시켜서 정착을 네. 노동력으로 활용하려고 했어요. 네, 그 자식들도 낳아서 얘네 노동력으로 그러고. 그렇게 쓰려고 그 우정시킨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인권운동 한다는 사람이가 그렇게 막 말하는데 근데 그 사람도 국군포로 관리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물망초에서 계속 짬짬이 그 사람들 관리하고 있죠.
공연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 많이 합니다. 박선영 전 의원이가. 그리고 네. 남대준 저 국정원장도 그 국군 포로들하고 섭외시켜서 한 번 만났죠. 예, 예. 공식적으로. 네. 섭외시켜서 국정원장 할 때 섭외시켜서 대한민국에서 왜 국군 포로가 북한에 있었다는 걸 몰랐느냐 물어보니까는 대한민국에서 그 조청한 소위가 올 때까지도 오기 전까지도 국군 포로 북한에 한 명도 없다고 이렇게 선포한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북한이 근데 그분이 얘기했었어요. 처음으로 대한민국 고위급 인물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이 사람. 제가 그래서- 박선영 의원 말씀을 들었는데 당시 국정원장이 이제 생환 국군 포로들을 다 초청해서 저녁을 내면서 네. 거수 격려를 하시고 네. 이제서야 모시게 돼서 대단히 숭고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네. 그러니까 그 남재준 장군은 정말 군인다운 군인이고 그런 면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쭉 군에 계시고 네. 그런 보훈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포로가 무슨 결혼해서 아니라는 둥 뭐 사망 진단서를 떼온다 이런 건 그 원인 제공에서부터 출발하면 유추가 그냥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많지도 않까 우리 장 박사님이 500여 명 2년 전에 생존했다는데 지금 아마 지금은- 100여 명이 더 들어갔었겠나. 그럼 400명, 300명 남고 이제 몇 년 가다 보면 한 명도 안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본인은 오고 싶어 하고.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풀지 않고 어떻게 이 상처를 꿰매고 갈 수 있겠냐 말이죠. 국군 포로 탈북 그러니까 생환이 왜 지금은 힘드냐 얘기를 했더니 워낙 이제 고령이고 연로하셔서 그분들이 중국 그 국경까지 이동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사는 데가 다 탄광지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처럼 무슨 교통이 발달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처럼 이렇게 와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대우를 안 해주고 인정을 안 해주는데 100을 데려온들 뭐래요? 맞습니다. 안 그래서 있는 사람들 이미 목숨 걸고 온 사람들을 인정을 해주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막 아니 무슨 북한 탈북자면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거짓말 칠 부분이 아닌데 와 있는 사람들부터 잘해줘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또 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이게 와서 이렇게 한 선생님처럼 이런 대우를 받고 있으면 아 차라리 내가 갑산강산 지하경에서 죽는 게 낫지 거기를 목숨 걸고 왜 가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아주 극단적인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실제 사례인데 지난번 탈탈탈에서 한 대표가 본인이 이제 국군 포로였던 분이 탈북해서 우리 대사관에 찾아갔더니 뭐 문전 박대하다시피 한 그분이 무한. 장무한 네. 그거 댓글에도 그거 올렸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하여튼 한국에 오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고요. 한국에 못 오고 북송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 한만택 씨가 저 중국 영사관 밖에서 그 북송돼서 갔습니다. 심양 영사관 앞에서. 그럼 그분은 심양 영사관과 연결은 됐었습니까? 다 됐죠. 전화를 근데 왔으면 그분을 받았어요. 영사관에 바로 이거 넣고서 그거 신변 보호해야 되는데 저 이제 몇 년 전에 국군포로 가족들이 그 북송된 게 있죠. 2개 가족이. 심양 영사관 앞에서. 아직 거기라 앞에 거기 개인 집이라 그 사람들을 였는데 중국에서 바로 해서 북송. 그 사람들은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무조건 다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 그럼 아까 그 북송된 분이 만택입니다. 한입니까? 함입니까? 한. 같은 네, 저하고 나라 같은 같이. 한관입니다. 한만택. 예. 포로 분들 중에 또 제가 한심한 이제 앞으로 그분도 한이 제가 많아. 얘기 한이 수업해 많아. 주겠는데 그 며느리요. 그분 한만택 씨가 그 가족이 여기서 손해배상 걸었어요 국가. 그래서 승소관한계가 정부에서 그 사람이 그거를 1억 얼마인가 그 배상하기로 했어요. 정부가 잘못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네요. 예, 그래서 했는데 그걸 정부에서 또 그거 그거 상소. 냈더라고. 네. 네, 상소했더라고 그거. 그럼 이분은 그때 심양 영사관하고 직접 뭐 전화 연결. 네, 다돼 있고 이분도 그리고 군번 다 말하고. 예. 그런데 이분은 그 딸이 먼저 들어와 있었죠 그때도. 그래 이분은 그때 여기서 있는 자식들이 네. 가서 한 겁니다. 작업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언제 얘기입니까 그럼?
이게 2000 몇 년도 이게 2004년도던가 5년도지 그때 있은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때도 이거 정부에서 이 사람을 거기 안전한데 모시지 못해가지고 이게 북송돼서 나갔고 그 국군포로 가족도 북송돼서 그렇게 해서 북송돼서 나갔고 그 한때 그 TV 언론이 엄청 떠들썩했는데 그런 분들은 북한에 가면 예심도 하지 않아요. 아니 예시만 우리는 그냥 죽일 거예요. 예, 우리 재판 없어요. 예, 재판이 우리는 없어요. 재판 없고 바로 저 예. 뭐야 시범경으로 이렇게 해서 총살시키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국군포로들은 일반 탈북자들하고 국군포로 자식들하고 탈북할 때 기준이 있어요. 이게 왜 기준이냐? 일반 탈북자들은 목숨이 2개예요. 잡히게 되면 목숨이 2개예요. 우리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요. 너는 또 시범 100이 없으니까 바로 총살을 벌이죠. 그러니까 일반 탈북자는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용서받을 게 있지 않나? 국군포로나 국군포로 에이, 가족 바로 예심이라는 것도 없고 물어도 안 봐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죽이고. 한만택 선생님은 그럼 돌아가신 걸로 돌아갔어요. 여기 와서 아유 바로가지 그 바로 돌아가지 그 무슨 나가서 감옥 안에 며칠도 못 앉아 있고 돌아가실 걸 아마. 근데 국군 포로는 북한에서 체포된 포로나 남한에서 포로된 분들이나 다 불우한 것 같아요. 그때 그 비전향 기수들이 오면 63명이 오면서 다 결혼했잖아요. 그 가보옥가 여성들을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황당 부부장 아파트들을 줬거든요. 근데 저희 동네에서 가보 언니가 옷가에 뽑혀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때 그 자기보다 20년 이상인 그 비전향 기수인데 강제로 결혼했어요. 나라에서 이렇게 다 짝짓기를 시켜줬어요. 근데 이분이 1년 반 만에 집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한동안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외출을 안 하더라고요.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쟤는 또 가보옥가 가서 또 일을 내매다 째껴온 거 보니 우리는 그 정도로 말했는데 저랑 이렇게 장사를 같이 하다 나니까 이렇게 속을 터놓고 말했는데 그 비전향 기수분하고 살았는데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지도원이라는 사람이 와서 쌀, 기름 이걸 다 체크하더래요. 그러다가 한 6개월이 지나니까 아예 관심을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가가지고 불평을 부렸대요. 어우 야 무슨 목숨 걸고 왔더니 몇 달을 해주는지 하더니 이건 아이 주고 이거 어떻게 살라는 건데 이게 주황당에 다시 들어갔대요. 그래서 자격이 없다고 이분한테 물어도 안 보고 부인을 갈더래요. 그래 이 여자는 자기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사상교양을 한 반년을 받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국은 그 비전향 기수들을 정말 대통령급으로 해준다고 해서 야 진짜 조국이 오기 잘했구나. 우리는 박수를 쳤는데 그분들이 계속 고민을 한대요. 어디 나갈 데가 없고 그리고 또 북한 정권이 그 비전향 기수들을 그 주황당 부부장 아파트에 데려다 놓고는 또 감시를 한대요. 이 사람들이 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20-30년 있었는데 사상적 변질이 오지 않았냐.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통강 유원지를 가게 되면 한 100m 밖에서 보위원이 쓱 안경 끼고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차리 그런데요. 대한민국이 철창안이 더 나았을 수도 있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야 행복한 거 아니구나. 포로들이 운명은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불행하구나. 그때 알았어요 저는. 북한도 같아요. 근데 한국은 보니까 포로서 전쟁 끝나서 그 사람들 바로 다 석방해. 네, 그리고 간할 안 했잖아요. 근데 북한은 안 그랬더라고요.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미행을 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연자제로 우리가 지금 감시받는데요. 예, 그렇죠. 우리 자식들이 지금 감시받. 아버지가 없으니까나 북한에서 우리 진짜 아버지께서 아무런 교육도 못 받았어. 진짜 그런 임무 같은 것도 하나도 못 받았어 우리는. 근데 우리를 감시해요 우리를. 그렇죠. 왜 우리를 또 그래서 내가 물어. 야, 너네가 어디나 저기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게 아니냐. 악감이 있을 게 아니냐 이런 말하는 거죠. 한 박사님 보시기에 지금 북한이 비전향장 기수들 선전에만 이용하고 거의 뭐 용도 폐기하다시피 했다는 얘기를 지금 이제 주선화 기자가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처음에 갔을 땐 참 많이 써먹었죠. 선전에 많이 써먹었고 심지어 이인모 로이는 비행기 태워서 미국에까지 가서 치료받고 그랬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아예 그저 미국에 데려가지 않고 이인모 로이만 딱 데려갔다 왔는데 그래서 목숨이 조금씩은 다 연장됐죠. 그러나 이제 우리 주 기자님이 얘기한 대로 이 사람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불평을 했다. 불평이 당연히 나오죠. 이 사람들이 좀 반골 기질이 강하니까 비전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평양에 갔다 놓으니까 처음에는 꽃다발 흔들고
향기만 풍기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썩은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았던 20, 30대의 북한이 아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90년대 본 북한은 완전히 족벌 세습 체제로 봉건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른말 뽕뽕하니까 몇 사람씩 막 끌려가고 대우는 나빠지고 그게 뭐 처음에 갔을 때는 무슨 인삼 녹용 주사, 산삼 주사 놔주다 그다음 그거 다 끊어지니까 상심해서 다 돌아가고 마치 몇 사람이나 남았는지 북한이 공개를 안 한 예, 거야. 요즘은 아예 거의 다 죽지 않았을까? 다 아직. 돌아갔습니다. 생환 국군 포로분들 예. 비슷한 문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오면은 뭐 이제 아는 사람도 얼마 없고. 글쎄요. 네. 근데 그 여기에서 처음에는 그 정착금 받은 것도 그 친척들한테도 다 떼우고 사기 당하고 이런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아까 박선영 의원 네. 이야기도 하다 말았는데 이분이 지금 많이 도와줘가지고 이분들이 정착한 생활 이거 모든 거지 그 사람들을 또 이 오락이라든지 네. 이게 이 사람들 삶을 얼마 살겠냐 그래서 갈 때마다 좀 잘 모시죠.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김복기 씨가 돌아가시고 사망돼가지고 국군수도 병원에서 장례식 해보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복기 씨 처음 하고 그다음 이제 송영철 씨가 이번에 전번 8월달에 돌아갔으니까 그분 장례까지 2명 그 국군수도 병원에서 했는데 전에는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 그래서 해가지고 그래서 나가고 했어요. 근데 정부가 그렇게 해주거든요. 이 국방부에서 국방부장으로 사실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은 몇 명이나 이제 뭐 85명 왔는데 지금 37명 살아있고 네. 이분들이 장이고 몇 번 하겠다고 그분들로 그렇게 해서 보낼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 관리도 지금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이 정착금 받은 거 저 한성무역 이제 여기라 투자했다가 그렇죠. 몽땅 다 사기 맞아가지고 지금 비털터리로 지금 나 앉아 계신 분들도 많고. 맞아요. 그때가 한성무역 거기서 보니까 국군 포로 가족들이 많이 투자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자살하겠다는 어르신도 있다고 저 기사를 봤어요. 근데 저희도 탈북할 때 저희 하나원 동기생이 중에 국군 포로 손녀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저보다 나이가 아랬는데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하나원만 딱 나가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기네를 막 보상해주고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다는 걸 자기 말 다 하겠다고 걔 부산에 갔어요. 그러다 나니까 거리가 멀어졌는데 언젠가 우리 동기생들 중에 이렇게 단톡방이 있거든요. 걔가 부산일보하고 인터뷰인가 했더라고요. 근데 그 뒷모습이 나오는데 아마 이게 국군 포로를 인정을 안 해줬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절규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쪽에 무상강산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딱 이게 한영복 선생님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걔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신문에 만짝같이 났더라고요. 아니 근데 우리 자체가 북한에서 원래 올 때 또 희망 가졌어요. 예, 국포로 자식들이. 붕 떠 있었어요. 왜 그때 당시 그 비전당 장교들이 63명 왔을 때 우리 아버지들 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들도 남한에 너희들도 가면. 이제 남한에 가면 저 사람들보다 못지 않은 대접 받을 거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감해요. 원래. 그래서 남한에서 또 우리 가면 이렇게 잘 해줄 것이다. 옛날에 저 우리 김복기 씨네 가족 같은 거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 같은 거는 그분이 여기 전현에서 저녁식 했어. 그게 여기서 한국에서 삐라를 들이다 날려보냈어 거기 북한 쪽이라. 북한에서 보니까 김복기 씨가 또 하포탄강 한경부터 해령구시 저 뭐야 하포탄강에 있는 김복기 씨가 남한에 가서 뭐 전역하고. 차 타고서 쫙뭐 걔네 저녁 시간에 사진 대문짝만하게 띠려 찍어서 삐라 날라왔어. 이게 뭐야 내려가봐. 그래 우리 쟤네들 검열 내려보니까 진짜 달아났다. 그다 그 가족은 몽땅 다 실어서 정치문 수용소 땀을 몽땅 걷어 있지 않았어 그거. 그 자식들은 몽땅 자식 딸 아들 다 집어했어. 와이프까지 다. 그래가지고 김복희 씨네 가족이 그렇게 그런 애가 바로 기 다 가버리고. 와 그다음에 얘가 매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 그 아들이 내하고 나이가 좀 거의 같은데 엄청 혼나서 아버지 때문에 말도 안 하고 아주 폐인이 돼서 갔어요 아버지도. 그렇게 군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장례식 제일 처음으로 이 국방부장으로 국군수도병을 생 거는 이제 박선영 의원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한영복 선생님은 이번 방송을 통해서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계속 그런 운동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국군 포로들을 인정하고 이렇게 그런 대한 대우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바라시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것에 대한 그런 인정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나 우리가 그 제도하에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인정해달라. 그 명예는 목숨보다 귀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앞으로 우리 뭐 선생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단체가 어떻게 나갈 것이다. 그 방향이나 그리고 또 국민들한테 어떤 걸 우리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정식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자면 네. 그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사기가 튼튼해야 네, 그쵸. 전쟁에서 나가서 병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게 있어요. 네, 정신이. 근데 정신적으로 사람이가 무장돼야 됩니다. 근데 나는 사실 그래요. 이게 우리 정부가 군인들에 대한 이게 우대가 많이 커야 된다 봐요. 왜? 그래야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전쟁 끝난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휴전하고 지금 있는 휴전 지금 몇 년 차입니까 지금 휴전을 지금 사는 나라거든요. 우리가 지금 또 북한에서 해고 맞는다, 뭐 어찐다, 연평도 도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국민들한테 이거 지어서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라든지 앞으로 군대 나가는 사람들이라든지 아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면 나라에서 이렇게 내한테 이렇게 예? 영웅으로 내세워주는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안보로 안보 시기가 기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안보로 우식을 키워주자는 게지 무슨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됐는데 우리 당 이렇게 너네가 이렇게 해달라 이런 목적에서는 아니고 앞으로는 이 나라 안보를 위해서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조건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임 세대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바치고 고생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고 그런 명예를 그렇죠. 찾아주지 않으면 후임도 아 우리는 이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바치 그럴 필요가 없구나. 그렇죠. 인정을 못 받는데 그렇죠. 아까 그런 의식을 해주시겠다 이것이죠. 예, 제가 이제 안찬일 교수님도 군 생활을 하다 나왔지만 사실 이게는 진짜 이게 사기 이게 돋궈주는 게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그러다 국민들도 사면도 국민들 자체도 전쟁이라면 내 나라를 이렇게 싸우면 그렇죠.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자식들 세대들한테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본보기가 돼야 근데 본보기가 된다.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포로 문제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동양적 관점에서 포로에 대해서 뭔가 수치나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이건 그만큼 비민주적인 사회가 후진됐을 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 무슨 동양적 가치나 서양적 가치로 판단할 게 아니라 포로는 당연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싸우는 희생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은 훈장을 받고 포로가 되면 훈장을 못 받고 이건 바뀌어. 포로는 돌아오면 되는데 송환을 하면 되는데 송환 노력도 안 했고 결국 지금 남북한의 발전의 차이는 뭐 40년 30년 하니까 우리가 민주국가가 됐으면 오히려 북한이 보다 우리가 더 먼저 그런 그렇죠. 사람들을 모셔다가 대접해주고 정말 국군통합병원에서 장례식 치러서 국립묘지라도 정말 한 구떼기라도 내서 그분들을 묻어줘야죠. 이제 왜냐하면 4만 명이 못 돌아오고 다 그 북한에서 참 노예처럼 살다 죽었는데 이제 300명만이라도 모셔다가 해주면 그 나머지 영혼이나마 달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한 분에 얼마씩 줄 테니 그럼 다 보내라. 그렇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삐라라도 뿌려서 여러분 오시라 우리가 얼마든지 도와주고 이런 대우를 해주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김정은이도 얼마나 또 야 이건 남조선이 우리보다 앞서가는구나 기를 죽인다는 거죠. 그렇죠. 문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 대북 방송 하는 것도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고 그런 걸 보여 못 주니까나 이게 사실 네, 구체적이고 지역적인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박선영 전 의원 지금 이제 동국대 교수 하시는데 몇 년 동안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생환 국군 포로들을 위한 요양원 설립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워낙 북한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이 바뀐 현실에 적응을 잘 못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고향이 무슨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잘 모이시지도 못하고 그 본인들끼리 모였을 때 그래도 제일 공통의 화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요양원 정도는
국가가 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림 동포들을 위한 시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무슨 우리 위안부 어르신들 다 뭔가 그 분단과 전쟁의 희생자들에 대한 대우가 지금 복지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아니 오신 분이 아까 30-40명밖에 안 된다 그러죠. 그 정도면은 적어도 한 몇백 평의 땅에다가 한 2-3층으로 지면은 복지시설이 되는데 이게 지금 박선영 의원님이 아마 나서서 애를 쓰는데 정부가 지금 이거 예산을 안 쓴다는 잘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안 쪼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문제라는 겁니다. 저런데 당연히 예산을 쪼개야죠. 국가 행사도 초청 안 하는데 이분들은.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동양의 관습이 말이죠. 조금 저 자식이 조금 불구자하면 손님이면 뒷방에가 숨어 있으라는 식인데 그런 페이습이 있었죠. 그 폐습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그런 폐습이 이제 벗어나야 된다죠. 이분들이 뒤에가 숨어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냥 우연하게 포로가 됐을 뿐이지 무슨 도망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용감하게 싸웠으니 포로가 됐지 도망친 사람은 사실 죽지도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아는 분들도 지금 이제 많이 없어진 거고, 그러니까 고향이라고 가봐야 그렇죠. 뭐 아는 사람도 얼마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친척들도 좀 워낙 오래 떨어져 그렇죠. 있어서 예. 좀 서먹서먹하고. 이분들이 모이면 참 무산광산 무슨 갑산광산에서 고생하던 얘기하면 이게 뭔가 동질성이 아주 뚜렷하기 때문에 또 여생을 즐겁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 쉼터를 한때 만들어서 지금 운영했거든요. 근데 보니까나 다 집이 싫어하더라고요. 같이 이제 북한에서 같이 온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그래서 밥 먹고 그거 하기를 좋아하더라고요. 글쎄. 그러니까 얼마나 나였으니까 이제는. 그쭉 몇십 년의 그 역사를 그냥 스토리를 섞어서 대화가 되고 담소하고 그 얼마나 즐겁겠냐 말이죠. 남은 여생이 남아. 제가 언젠가 말했는데 우리나라 그 서여산 유원지에 가게 되면 북한군 병사들의 묘가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게 파주에. 네, 서여산 서여산이라는 게 네. 거기 파주 깹니다. 근데 거기 제가 딱 갔는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진짜 대한민국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는데 전쟁에서 전투하면서 북한군 병사가 죽였는데 북한이 그 시체를 안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곱게 이렇게 매장을 해주고 비서까지 세워줬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놓고 볼 때 그 상대국의 그러니까 그냥 적군의 병사들까지도 이렇게 안장을 해주는데 이렇게 진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짜 힘들게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살아남은 게 제가 되잖아요. 아차리 죽으면 다 인정을 해주는데 그렇죠. 이렇게 살아온 걸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게 이게 너무 차가운 것 같아요. 시대 차가운 것 같아요. 너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죽은 사람도 이렇게 잘 그렇게 안장을 해주는 우리 이렇게 문명국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관심을 좀 돌리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100명도 안 되는 이런 국군 포로들을 위해서 저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게 그렇게 힘들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좀 이 방송을 보고 우리나라 정부의 민원도 좀 많이 넣어주시고 우리가 국군 포로를 우대를 하고 인정을 해주는 게 앞으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도 본보기가 되고 기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런 정신을 충전시키는 거다. 이런 그런 많은 좋은 생각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서. 아까 그 한성무역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네. 거기서 사기 좀 세게 당하시고 폐지 수집으로 생계 유지하는 생환 국군 포로도 2-3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얼마 안 되는 그런 정착금을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제가 지금 요양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시급한 시설 또 반드시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도 이제 요양원 같은 거는 얼마 그 땅도 얼마 필요 없고 자그마한 게 하나 집 하나만 있으면 몇 명 없어가지고 자그마한 거 하나만 있으면 되겠는데 이것도 못하게 해주는 나라가 어떻게 무슨 세계 무슨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난 얘기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아유. 그러니까 누군가 토지를 기부하고 싶은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분위기 자체가 조금 삐뚤어지니까 이걸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 정부가 나서서 기부자를 찾고 종교시설에서 그 장소를 제공하고 이런 걸 좀 정부가 나서서 적극 이게 하면 될 텐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양심이라는 게 있고 그분들의 이 소식을 들어보면 이게 가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최근에 어떤 TV에서는 이게 장애가 된 여성을
방송을 했더니 9억이라는 예, 돈이 들어온 거 맞아요. 아닙니까? 여성. 심령 섬유 예, 뭐, 예, 네. 예. 근데 이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이제 와서 그 탄광 광산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이제 뭐 살아봤자 해서 10년, 20년 더 살겠냔 말이죠. 그분들이 모여서 참 오손도손 대화할 수 있는 장소 하나를 우리가 못한다는 거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여기에서 포기한 거는 정부가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본보기가 못 되는 게 국민들이야 더 어찌겠습니까? 그게. 아 근데 아니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때 저도 봤거든요. 이 얼굴 그분도 뭐 솔직히 TV에서 나오면서 사람들이 막 9억이란 돈을 해주고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인터넷에 내가 어디 여행을 가는 걸 사진을 찍어 올려도 후원을 해요. 많은 사진을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직 모르세요. 그렇죠. 저도 탈북자인데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 이런 거 국군 포로 문제에 이렇게 대해서 전 다 보상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탈북자도 모르는데 맞아요.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말해. 내보고 너는 좋겠다고. 너는 예. 나라에서 이렇게 취업도 시켜주고 예. 뭐 어디 다 해주고. 야 매덕 받았니? 이럴 정도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지하철도 공짜로 타고 다녀야지. 이런데 예. 그거 우리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예, 우리 베나티브에서 이 요양원 부지 좀 예. 제공할 분 송금 모금 한번 베나티브를 한번 예. 광고하십시오. 저도 조금이라도 낼 각오가 그래서 되어 그러니까 저는 꼭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정부에서 관여를 안 해준다고 포기를 하게 되면 정부도 국민이 있어서 정부인 거예요. 국민들이 이런 방송을 보고 이렇게 호감을 해가지고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정부가 안 해준다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알았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처음 알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좋은 반응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다른 게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들이 어디 북한에 석탄 캐러 강석 캐러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돈을 벌려고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들고 나갔다가 예, 이렇게 나라를 위해 그러면. 진짜 군에서 작전 지휘를 잘못했는지 어떻게 지휘가 잘못됐길래 포로가 됐는데 그 8만 명이란 그런 국포로가 북한에서 이렇게 생존하다 다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지금 그 자식들이 아버지 유언 지켜서 여기까지 왔고 그것도 몇 명 안 왔습니다. 한 8만 명에서 무슨 105세대가 왔으면 무슨 적게 온 거지 이게. 국포 그래서 저희들은 바라는 게 그래서 이 나라 앞으로 이 나라 지금 전쟁이 끝난 것 아니고 휴전이 아닙니까? 지금 휴전 상태인데 앞으로 전쟁 안 일어난다 누가 담보하겠습니까? 그거.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앞으로 나라 안보를 위해서라도 이게 국민들한테 나라가 어떻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해준다 이런 것을 또 좀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한다. 예, 그리고 지난번 탈탈탈해서 안영복 대표가 네. 이제 부친께서 부대가 와해된 다음에 빨치산 생활 비슷하게 하다가 포로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몇몇 분들이 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51년 일사후퇴 때 이제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면서 네. 서울도 다시 뺏기고 네. 이제 후퇴를 하죠. 그 과정에서 한 대표 아버님 부대가 완전히 중공군 안에 고립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산속으로 말하자면 개별적으로 혹은 피신을 했다가 네. 포로가 됐다는 말씀이죠. 네. 나도 그 댓글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전투를 참가 못했고 군대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사단이 전체가 다 그렇게 뭐 고립된 건 아니겠죠. 네. 뭐 사단이 무슨 대대 있습니까? 연대 있습니까? 연대 대대 이렇게 네. 연대 근데 대대가 고립됐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난 군 생활도 못 해봐서 그 아버지한테 그런 거 또 물어볼 그런 우리 정황도 아니고 아무튼 상태도 아니거나 분대나 소대가 예, 고립이 예.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랑 이렇게 해갖고 양양이 아니고 양구 그다음에 저기 뭐야 양구하고 그다음에 이 자가ቸው 강원도 쪽인데 그쪽에서 화천, 양구, 천 인제 뭐 좀. 인제 양구하고 인제 인제. 예, 예. 양구하고 인제 이쪽에서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비적 생활이라면 사실 이 나라를 위해 싸운 또 뭐야 군인들한테는 이게 사실 어울리지 않는 말이고 비적이랄 때는 도둑놈들 놓고 한 네. 소리인데 그렇게 한마디로 가서 빨치산 이전선 비슷하게 그렇게 적구투쟁했겠죠. 부대가 그렇게 다 고립되지 않고
그 흩어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가 그때 당시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밀고 올라오면서 아니 중공군이 쳐들어가 다시 내려가면서 네. 이게 그때 당시 우리 아버지랑 그때 당시 거기서 남아 떨어진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생병 그걸로 있었대는데 저 아버지랑 그 부상병들 이렇게 부상하고 네. 그렇게 했겠죠. 근데 저희 아버지 말한 거는 인민군은 부상병을 막 죽였대요. 근데 중공군은 죽이지 않았대. 그 부상. 우리 아버지랑 그때 당시 마을에서 그 총에 맞아가지고서 네. 거기서 포로됐으니까는 제가 그 비적 생활인지 간첩 생활인지 그 제가 빨치산 그런 북한을 말하면 빨치산 그런 산에서 그런데 게릴라전 했겠죠. 게릴라전이라면 맞겠네. 북한은 그 네. 해산병이라고 했잖아요. 북한에서는 예, 비석이라고 해산병 해산병들 부대라고 그랬어요. 비석이라 그랬죠. 예, 비적 부대. 제가 북한 수로를 맞서서 그래서 뭐야 저 거기서도 많이 욕하던데 북한에서 사실 이렇게 비석들이라 예, 그런 거 비석, 제가 예. 한마디로 저 해산. 게릴라전 저희 아버지들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그 당시는 중공군과 북한군한테 이제 동서남북 사방이 다 퇴로 차단된 상태였다. 그렇죠. 네.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더 빠지못하고 산속에서 그렇게 제가 배고프니까 마을에 또 식량 구하려도 저로 짜서 내려가고 또 거기서 훔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겠죠. 말한 거 보니까 한심했더라고요. 며칠에 한 번씩 밥 먹고. 그랬겠죠. 완전 고립됐으니까. 예. 예, 그때 책들이 많이 옛날 나왔어요. 저 책들도 동굴에서. 보면 전쟁 실화들도 보면 무슨 뭐 여기서 북한 잠수함 타고 들어온 사람들 배 갈라 보니까나 맨그 열매 불뿌리 이런 게 배에 들어가 있다는 거 보니까 다 굿노겠죠.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후퇴나 탈출 네. 이게 불가능했던 그렇죠. 그냥 다 상황이. 그래서 예, 그 죽었어요. 복귀를 왜 못했냐 부대로 이렇게 했을 텐데 그래 다 흩어져 있더라고. 그때 당시 무슨 또 이 라친파이라는 거 갖고 있나 무슨 이 동서남북도 이게 다 강원도 쪽이 매산이 아닙니까? 네, 어느 게 어느 쪽이 이것도 잘 모를 때라 그러니까나 그때 또 정규군으로 대한민국 국군이 가고 정규군으로 이렇게 발전도 난그 물어보는 분도 참 우습다고 나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무슨 이 다 국군이란 게 그렇지 않아요. 가지가 창설 대단하니까 모두 이게 다 장비고 무슨 이게 다 이게 다 네. 불편했으니까 위험군도 있고. 다 무슨 사람이 감각으로 알기를 다 산세 보고 다니는 때라 그래서 아마 그래서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 듣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포로됐다. 네. 포로돼 가지고 포로 테러 돼 갖고 이렇게 됐고 그다음 어떤 분들은 또 얘기하는 거는 장교들은 다 뽑아내가고 병사들은 다 포로된 사람들 가족 아버지도 있고 국포로들 얘기 다 들어보면 다 여러 가지입니다. 포로된 경위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전쟁이라는 건 말이죠. 어떤 절박한 상황이 언제 생길지 모르고 아마 위생병이었으면 부상자를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또 혼자 물론 도망치면 살 수 있었겠죠. 어떻게든 본대로 복귀할 수 있었죠. 그 부상자를 또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그 사람들 때문에 도망을 못 칠 수 있고 심지어 북한군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6.25 때 자기 삼촌이 희생된 걸로 돼서 전사자 가족이 돼서 이 친구가 군관학교 가서 별까지 달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또 휴전선을 넘어 남쪽에 왔는데 그 삼촌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는가? 북한군이 그 부상병 자기 그걸 데리고 올라가다가 이 친구가 너무 부상이 심하니까 난 어차피 죽을 건데 나 데려가다 당신네도 죽으니까 나 올라가서 나 죽었다고 보고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두고 올라갔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국군이 살려줘가지고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웅이 됐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장교가 됐는데 여기 탈북을 했고 그런 전쟁의 와중에는 얼마나 그 참 복잡한 스토리가 있는데 그걸 오늘의 잣대로 판단하거나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이 네, 벌어지죠. 그 환경에서 그리고 저희가 듣기에도 강원도 그쪽 현에 국군 폐장병들이 정말 많았대요. 몇천 명이 있었다고 저희는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근 마을에서 저녁이면 없어져가지고 그 북한에서 이제 그 내무서원들이 막 자동포총 가지고 그 동굴을 습격을 해가지고 몇백 명 사살하고 저희가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실제로 저희가 자랄 때 그 그림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 보면 전통 이게 53년 전쟁 때 국군 사람들이 그 산에 숨어 있는 걸 막
내무서에다 알리고 막 소년단원들이 이런 책들만 나왔을까 얼마나 그게 포로병들이 많이 있었으면 그런 책들이 나올 최후까지 정도죠. 저항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냥 그 사람들은 반기를 안 들었어요. 마지막에 굶어 죽지 않으면 총에 맞아 죽었어요. 네, 우리 아버지가 진짜 저 사람 우지가 좋았다 하는 걸 본 게가 진짜 우리 아버지가 나 아직까지도 우리 아버지가 전향 안 했다고 하는 게 글쎄 당연히 안 됐지만 자식들 군대 못 나간 거 봐서는 우리 아버지가 진짜 전향 안 하는 건 내가 지금도 알 수 있어. 그때 당시 내가 저 안전부에 잡혀가지고 비사유지했다고 잡혀가지고 그때 내 한창 체조받을 때야 고문받. 북한은 막 때려요 고문해요. 북한 그쵸. 얘기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예. 북한은 막 고문해요. 그때도 우리 아버지가 내 대신 잡혀왔어. 잡혀가지고 그때 아버지 내 때 그 도망치다 때지 한국으로 97년도. 같이 왔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싹 영양실 허약이 왔을 때도 앉으라니까 안 앉아. 야 이 개새끼야 앉아라 이 새끼 이런데도 안 앉아 우리 아버지 절대. 가만히 이렇게 서 있어 아버지가. 못 들었잖아. 가서 또 기토 때 진짜 나는 부모 자식이가 돼가지고 부모가 남한테서 맞는 거 진짜 야 난 진짜 불에 막 피는 막 떨어지더라는데 그래서 그때 내 묶이지만 않았어도 진짜 내 가름 내 죽이도 살고든 해요. 내 나를 묶고 났으니까 내가 못 가 움직이는데 그 너무 아버지 무릎 꿇고 앉으라 그러니까 절대 안 그래. 구다 이놈이 그 가수 그 뭐야 우자르겠다 그 아버지 다 뒤가 다리 들이다 치는 게 아버지 구다 벌써 주저앉더라고 영양실조 한 사람이 맥 있어요 그게 그거 벌써 주저앉아요. 그것도 안 되려. 야 진짜 아버지 잘 그래서 야, 우리 아버지가 저래서 이렇게 저렇게 사셨구나 이렇게 남들은 바람 따라 물 따라 이렇게 가며 사는데 진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거든. 근데 보니까 국군포로들이 보면 우리 여기 살아온 사람들 보면 야 고집이 장난 아니야. 진짜 신념 있어요. 그런 분은 좀 그러니까 일부를 뭐 당원에 입당시켜 줬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후에는 다 남조선 출신하면 걔들이 다 이게 적대 계급으로 평가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더 예, 들었을 뭐 거예요. 몇몇 시범으로 당에 입당시켜 줬는지 맞아. 그 후엔 남조선 출신은 그 체제에서는 간대 정책을 견딜 아니 수가 나는 그 언제부터 내 탈출하게 된가 하면 생각하게 됐냐면 아니 저 22호 정치권 수용소를 보니까나 그거 한때 열어놨거든요. 그거 걔네들 다 빼가지고 다른 데로 옮겼어. 거기를 그 사회에서 들어가서 석탄 캐기를 했어. 자 들어가 보니까나 쟤네들은 전쟁 일어나면 바로 저렇게 자는 쏴 죽인대. 그렇죠. 정치원이. 근데 우리도 똑같은 거야 지금. 저 우리도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도 청산대사이구나. 이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렇죠. 북한에서 볼 때는 무조건 그렇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진짜 전쟁 일어나면 이거 진짜 무슨 전쟁 참가도 못 해보고 죽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진짜. 잘하셨어요. 다행이다. 네. 미국은 지금도 북한에 남아있는 미군 병사들의 유해를 수습하는데 전문 인력과 장비를 보내고 북한 당국과 협상을 해서 시신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호주 수상은 말레이시아 공식 순방 중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마지막 호주인 참전용사가 사망했다는 얘기를 듣고 즉각 일정을 중단한 뒤 국가 애도회를 선포하고 호주로 돌아가 국장을 집전했습니다. 참전용사들을 이렇게 대우하는 나라가 저는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